자, 경찰 조직법 페이지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찰 행정기관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행정관청, 보조기관, 자문기관, 의결기관, 집행기관 이렇게 했죠. 행정관청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경찰청장 이름으로 외부에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또 지방청장 이름으로 외부에 공문을 보낼 수 있고 서장 이름으로 외부에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서라고 하면은 경찰청이나 지방청 이런 등의 그 부서를 의미하고 관청이라고 하면은 그 기관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관청이라고 하면 뭐 경찰서, 지방경찰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관청이라고 하면은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사람을 이야기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차장, 국장,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이 사람들도 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자문기관은 이제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 이제 고치인인, 고치인은 코치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기관들은 위원회지만 다 자문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의결기관은 의결만 하는 것이죠. 그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거쳐되는 그런 의결기관도 있죠. 뭐 경찰위원회라든가 징계위원회 대부분의 위원회들은 의결기관입니다. 근데 의결기관 아닌 것이 있죠. 언론위원회 이런 경우는 이제 위원회라는 이름이지만 관청입니다. 소청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관청에 해당됩니다. 코치인인은 자문기관이죠. 의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문만 하는 것입니다. 자, 집행기관은 경찰관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자, 경찰 조직법을 보면은 우선 정부조직법이 있겠죠. 국가행정조직 전체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부조직법은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법 경찰 조직의 기본법이죠. 정부조직법이 아닙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기를 경찰법은 경찰 조직에 대한 법으로서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법은 경찰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지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법에 명시된 우리 경찰 조직사의 이념은 민주성하고 효율성이죠. 이것은 앞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경찰청을 보면은 설치 근거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둔다고 되어 있고 청장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관이 제청을 합니다. 국무총리에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임기는 2년입니다. 경찰위원회는 3년이죠. 둘 다 단임이 되겠습니다. 자, 청장이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과 법령은 아닙니다. 법률에 위반했을 때 그때 국회는 탄핵 소추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규정은 경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2년 내에 당원이 불가하다 하는 조항이 예전에 있었죠. 이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 바로 국회의원 되어버리죠. 자, 차장 경찰청에는 차장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차장은 치안 점검을 한다. 하지만 지방청에는 선택적으로 둘 수 있습니다. 차장은 청장이 직무수행 불가할 때 대행한다. 요건 이제 경찰청 이야기하는 거죠. 요것은 이제 협의의 법정 대리라고 합니다. 법정 대리 안에는 협의의 법정 대리와 지정 대리가 있죠. 그런데 차장은 청장이 직무수행 불가할 때 대행한다라고 이렇게 그 대행하는 사람을 정해놨죠. 이런 것을 협의의 법정 대리라고 하고 만약에 규정이 청장이 직무수행 불가할 때는 뭐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가서야 지정을 한다면은 그러한 것을 지정대리라고 하죠. 이미 지정할 사람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협의의 법정대리입니다. 그리고 지정대리와 협의의 법정대리는 큰 범위의 법정대리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부속기관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경찰청이 아닌 행안부 소속입니다. 자,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지방청은 소속은 시도지사 소속이죠. 경찰청 소속이 아닙니다. 법률상. 실제 지휘감독은 경찰청장이 하죠. 그리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청을 둘 수 있다. 경기남부청과 북부청 2개 군데가 있죠. 지방청장은 치안정감, 경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지방청에 차장은 둘 수 있다죠. 경찰청에는 차장을 두어야 한다. 자, 경찰서는 자치단체 소속이 아니라 지방청장 소속이죠. 서장은 경보관부터 경정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경찰 보면은 근거는 서장 소속이겠죠. 그리고 그 설치 기준은 행안부령예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험에 나오죠. 자, 이게 이제 경찰법이죠. 법에서는 보통 대통령령이 위임을 하고 또 대통령령이 그 아래 행안부령 같은 이 시행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단계를 밟아서 내려가는데 이 지역경찰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법에서 바로 점프를 해서 대통령령을 거치지 않고 점프를 해서 행안부령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것이 경찰 복지에 관한 규칙도 마찬가지로 경찰 공무원법에서 경찰 복지에 관한 규칙으로 행안부령으로 바로 점프를 해버렸죠. 대통령령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가는 것이죠. 시험에는 이제 지역경찰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법률이 대통령령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점프해서 이런 시행규칙, 이런 행안부령 같은 시행규칙으로 점프한 경우가 우리 실무종합에서는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뒤편에 종합편에 보면은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한 것이 4개가 있습니다. 방금 본 이제 지역경찰에 관한 것, 또 복제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국적법에 보면은 일반 규하에 표면 단정 요건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서 법무령으로 바로 내려갔죠. 그리고 또 이제 항공기 탑승 거절 대상자 대해서 항공보안법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은 뭐 우리 경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여기 우리 경찰 실무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경찰하고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복지 귀항 뭐 이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4개가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대통령령입니다. 직제에 보면은 자, 지방청장은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구대는 파출소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설치할 때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출장소도 둘 수가 있고 명칭이나 위치,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도 지방청장이 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행규칙에 보면은 서장은 이제 파출소를 둘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지구대를 두는데 파출소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설명을 했습니다. 뭐 교통이라든가 지리적 원격지, 또 국가 중요 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지역,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 지역, 뭐 기타 뭐 이렇게 해서 지구대 외에 파출소를 둘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에 보면은 지구대장은 뭐 경정에는 경감, 파출소장도 경정에서 경위까지 이렇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지방청장은 지구대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방청장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장은 치안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자, 치안센터를 두는 것도 지방청장이 하는 것이죠. 자, 요것들을 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청이냐 할 때 보면은 지역경찰은 다 행정관청은 아니죠. 하지만은 그 지역경찰관서의 범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대는 들어갈 수 있고 파출소, 출장소, 치안센터는 포함이 안 되고 경지법에 보면은 경찰관서의 장은 이렇게 하면서 관서 개념이 나오는데 이때는 지구대, 파출소, 출산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는 아무 곳에도 안 들어가죠 지금. 자, 설치권자를 보면은 지방청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죠. 폐지도 다 할 수 있고 명칭이나 위치, 관할 변경도 지방청장 사안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방청장 사안이죠. 서장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다만 지구대 파출소를 설치할 때는 지방청장이 이제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폐지하거나 변경했을 때는 사후 보고입니다. 먼저 한 다음에 그래서 설치는 가장 중요하니까 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폐지는 이제 폐경으로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죠. 폐경은 그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폐경되는 게 있죠.
그 배경은 뭐 사전에 승인받을 수 없는 것이고, 갑자기 그 생리 현상이 끊기면은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보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지방청장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관서장 아까 설명이 됐고, 순찰팀의 수. 그러니까 지구대의 순찰팀이 뭐 3개 팀이냐 4개 팀이냐 따라서 또 뭐 3부제 4부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순찰팀의 수는 지방청장 사안입니다. 근데 순찰팀 안에 몇 명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서장 사항이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경찰서 내 인사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청장은 1년에 2번 특정한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근무 시간은 지구대 파출소는 24시간, 그리고 치안센터도 24시간이 원칙인데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안센터는 주간에만 근무하죠. 자, 근무 형태는 교대 근무고, 또 치안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소형이 있고 출장소형이 있습니다. 출장소형은 이제 시골에 가면 많이 있는데 직주 일체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직주 일체형이라는 말은 이제 거기서 살림도 하고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생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찰위원회를 보겠습니다. 경찰위원회 보면은 경찰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행안부 소속이죠. 경찰청 소속이 아닙니다. 의결기관입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정치적 중립 확보, 이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제2 요구권이 있죠. 경찰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좀 의결해 보시오. 이렇게 제2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이 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에 다소 한계점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다 하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위원회의 인원을 보면은 이제 7인이죠. 그리고 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그 종합편에 다른 위원회하고 한꺼번에 같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책 말미에 보면 종합편이 있습니다. 경찰위원회는 이제 7인이죠. 7인. 자, 7인짜리가 경찰위원회가 있고, 보안관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서 보관위라고 합니다. 2개가 있죠. 그리고 9인짜리가 치안행정협의회, 그리고 정보공개위원회입니다. 정보공개심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전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암기하는 것은 이제 구찌백은, 구찌라는 것은 이제 9하고 7이죠. 그리고 구찌백은 아주 비싼 그 명품 가방이죠. 치정위원회에서 경찰에 보관시켰다.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9가 먼저 나오니까 치정위원회는 9인짜리고 찌는 7이니까 경찰보관, 경찰위원회, 보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치정위원회라는 것은 뭐 치안협의회하고 정보공개위원회죠. 그래서 치정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스토리는 이제 구찌백이라는 것은 아주 비싼 명품백인데 뭐 애인에게 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치정위원회라는 데서 점검으로 쓰겠다 해서 이제 경찰에 보관시켰다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위원장이 호선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죠.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언론위원회, 선보위, 손실보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인언손이 됩니다. 경인은 뭐 경찰을 이야기하겠죠. 경찰이 겨울에 손이 얼었습니다. 언손에다가 호하고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여기서 호는 호선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4가지를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직 관련해서는 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 소청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이것이 한쪽은 상임위원이고 한쪽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매번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죠. 그래서 경상소장,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경상소장은 경상도 소장이죠. 그리고 정무직이니까 정이 없다.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정이 많습니다. 무뚝뚝할 뿐이지. 그래서 경상소장은 정이 없다. 일단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밑에 보면 그림이 나오죠. 자, 이 치정위원회에서 이 구찌백을 경찰에 보관시킵니다. 자, 그리고 경인이 겨울에 순찰차 세워놓고 언손에다가 호하고 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다시 한번 암기가 잘 되겠죠. 자, 다시 다음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그렇게 해서 종합편을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경찰요원의 요원들은 보면은 경검, 국군, 당선은 퇴직을 하고 3년 후에 요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법관은 없죠. 법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3년이고 단임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2년 단임이죠. 자, 상임위원은 정무직을 했고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2명은 법관 자격이 있죠. 이것이 조금 이제 특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오죠. 2명은 법관 자격이다. 변호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제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정당에 가입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고, 중대한 신체, 정신적 장애 외에 는 의사의 변환 면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신분 보장 규정이 되죠. 그런데 그 중대한 심신장애로 면직을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때 의결 요구권자는 위원장 또는 행안부 장관이 됩니다. 경찰청장은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구죠. 그야말로 통제와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장이 그 위원들 중에 한 사람한테, 야, 저 사람 정신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좀 그 위원회에서 의결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상당히 건방지고 통제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은 여기에 안 되고 위원장이나 행안부 장관 정도는 된다는 것이죠. 자, 의결 정족수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 주요 이제 심의 사항을 보면은, 자, 두 문자만 하면 주인 부업 자동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은 주인도 부업을 자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인권 보호 개선하고, 부패 방지하고, 업무 협조합니다. 업무 협조는 국가 경찰 임무 외에 다른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경우에 경찰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경찰 임무 안에 포함이 되어버리면 경찰청장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어차피 우리 업무니까 협조해줘 말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업무를 벗어난 그러한 업무를 하면은 이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경찰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주도만 자치경찰이 있죠. 자치경찰 필요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찰청장 동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이 회의에 붙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위원장이 뭐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이때 이제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업무적인 경우는 우리 경찰청장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 좀 회의해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경찰위원회 소속은 행안부죠. 사무는 경찰청에 수행한다. 자, 회의는 한 달에 2번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이 소집을 하죠. 청장이 소집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위원장이 소집을 하겠죠. 청장은 소집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분기에 한 번입니다. 이것이 이제 2개의 위원회가 경찰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경찰위원회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2번씩 하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뭐 2기관이 협의하는 것이니까 분기에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임시회는 뭐 위원장이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은 위원 3인 이상이 요구를 하든지 행안부 장관 또 경찰청장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경찰청장이 나오죠. 이것도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은 업무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장이 소집한다 이것은 아니고. 자, 아까 제2요구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행안부 장관이 의결한 날부터 그날부터죠. 다음 날부터가 아니고 그날부터 10일 내에 제의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7일 내에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열리를 요구하죠. 열리를 요구하고 위원회는 치이내, 일의 치이겠죠. 일의 치이내 그렇게 앙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치안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설치는 시도지사에 소속이 됩니다. 경찰이 아니죠. 그리고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지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법에 있죠. 그리고 조직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코치인인에서 자문기관이 되는 것이고, 구치백은 지정위원회에서 경찰 보관시켰죠. 그래서 구인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는 것이죠. 경찰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위원은 이 위원장하고 시도 소속의 공무원 2사람하고 총 3사람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세 사람이고 우리 경찰 쪽의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중간쯤 되는 민간인들,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가 위촉합니다. 그래서 총 9명이 되는 것이죠. 뭐 2명은 법관적인 이런 말은 없고요. 분기에 회의하고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제주도에는 치안행정 협의회가 아니라 치안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죠. 경찰위원회하고 치안행정협의회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같죠. 의결이고 자문기관이고 7인 9인, 여기서는 호선하지만은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관급 정부직이고 2명은 법관이고 3년 단임이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지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가 3사람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한 달에 2번 회의하고 분기에 1번 하고, 여기서 하는 업무는 주인 부업 차동인데 양기관 간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경찰관청의 대리와 위임입니다. 이것도 좀 어렵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우선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고 위임이 있습니다. 자,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 청장이 어떤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데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차장에게 대신해서 회의에 참석하라, 이렇게 대리의 건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임의 대리가 되고, 법정 대리는 청장이 어떤 일로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장이 자동적으로 대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법정 대리고, 협의의 법정 대리죠. 또 법정 대리 안에는 지정 대리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리할지는 지정이 안 돼 있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나면은 그때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임은 경찰청장이 지방청장에게, 기관 대 기관이죠, 아예 권한의 일부를 떼서 주는 겁니다. 자, 법적 근거는 임의 대리는 뭐 회의 참석해 하는데 근거 필요 없겠죠. 이것은 사망했을 때 누가 대리하는지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임도 아예 권한을 떼주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권한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대리는 이전이 안 되죠. 위임은 아예 떼줍니다. 그리고 범위는, 임의 대리는 뭐 조그만 게 되겠죠.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일부만 대리하라고 하는 것이죠. 법정 대리는 아예 사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전부를 다 대리를 해야 됩니다. 위임도 하급기관에게 일부를 줘야 되는 것이죠. 전부를 다 줘버리면 상급기관에 할 일이 없죠. 일부만 줍니다. 자, 감독은, 임의 대리는 당연히 감독이 가능하겠죠. 회의 보내놓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는 청장이 사망을 했죠. 죽은 사람이 감독 못합니다. 위임은, 자, 사후 감독은 가능하죠. 사전에 승인 받는 방법으로 감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복대리. 복대리라는 것은, 복대리 혹은 재위임, 이것은 이제 애초에 그 피대리자가,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죠, 먼저 1차로 대리나 위임을 했는데 그 받은 사람이 다시 그 밑에다가 다시 또 대리나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임의 대리는 안 됩니다. 청장이 차장 보고 회의 좀 갔다 오시오 했는데 차장이 나 가기 싫어 해가지고 과장 보고 갔다 와,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이것은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법정 대리는 다릅니다. 청장이 사망을 해서 차장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다시 밑에 과장이나 국장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위임도 마찬가지로 권한이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 밑으로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자, 효과를 보겠습니다. 대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효과는 본인한테 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피대리자죠. 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닌 피대리자가 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자, 법정 대리도 마찬가지로 피대리 본인한테 갑니다. 자, 위임은 권한을 완전히 떼줬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했으면은 그 효과는 위임을 받은 수임관청이 그 효과를 받게 됩니다. 수임관청은 다시 말하면은 피위임자가 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같은 말입니다. 위임하는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피위임자가 수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피고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데, 왜 이것을 묻냐면은 효과가 귀속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고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피고라는 말이 나오면 피죠.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피를 부릅니다. 자, 피가 나오면 다 피라는 얘기죠. 원래 피는 피를 부른다는 것은 원수는 원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저 핫도 칠 때 보면은 피를 먹으면 또 피가 붙습니다.
그때도 쓸 수가 있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피위험이라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피는 피를 부른다. 다 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임의대리에서는 복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임의대리는 복대리가 안 된다. 임복은 불가하다. 판사가 여자 판사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임신복을 입고 판결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임복은 안 된다. 근데 법정대리의 복대리, 법복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잘 헷갈리거든요. 자, 임복은 안 되고 법복은 됩니다. 피는 피를 부르죠. 쌍피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이제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는 아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결과 위임전결이 있죠. 위임전결은 내부 위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대결이라는 것은 뭐냐? 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신해서 결제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제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제권자가 휴가라든가 출장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부재할 때 하급자가 대신해서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결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외부로 어떤 공문이 나가거나 할 때는 여전히 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대결입니다. 이것이 대리하고 다른 것은 대리는 현명주의라고 해서 차장이 청장을 대리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밝혀줘야 됩니다. 어떤 공문이 나갈 때. 그래서 청장, 대리, 차장, 누구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대결은 그러한 과정이 안 보입니다. 내부적으로만 그냥 결제를 하고 나갈 때는 그냥 청장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대리와 대결의 차이입니다. 근데 대결하고 위임전결이 비슷한데 대결은 이제 일시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위임전결은 이게 그 규칙에 의해서 위임전결 규칙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하급자에게 결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장이 혹은 뭐 청장이 결제를 해야 되는 사안인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충분히 뭐 과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은 과장이 한다. 라고 이렇게 규칙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과장선에서 결제를 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공문이 나갈 때는 마치 청장이 사인을 한 것처럼 청장 도장에 쾅 찍혀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위임 전결이 되겠습니다. 자, 행정기관의 이제 위임 및 위탁 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위임이라는 것은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의 하부기관에 맡기는 것이죠. 아까 위임 설명할 때 그 일치월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거 보면 자꾸 위임하면 일치월장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일부만 위임을 하고 사후에 취소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치월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임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아래 사람이 자꾸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월장을 하게 됩니다. 일부 위임이 가능하고 취소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임은 그렇게 하고, 위탁이라는 것은 이제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자, 위임은 그 내부에서 보조기관이나 하부기관에 맡기는 것이죠. 위탁은 다른 기관이다 하는 것이고, 자, 위임,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능력을 점검을 해야겠죠. 그리고 넘길 때는 인력과 예산을 같이 이관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업무를 떼내게 주는데, 인력과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임자가 인력과 예산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단순 사무를 제외하고 수임 수탁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과 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위임자가 그렇게 이제 해줘야겠죠. 또 위임 위탁 기관은 사무 처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사후 감독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위임 위탁 기관은 처리가 위법 부당할 때 취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월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일치월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위법한 경우만 한다 하는 것이 아니죠. 부당할 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취소 정지시켜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취소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임 수탁 기간에 사전 승인이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행정기관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경찰청에 보면은 경찰 공무원 임용령 이제 대통령령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렇지 않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요. 경찰청장으로부터 경감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경찰청장은, 자, 청장이 지방청장에게 경감위에 임용권을 위임해버렸죠. 자, 경감이나 경위를 신규 채용하거나
또는 경위 경사를 승진시키려면 경위 경사가 승진되면은 경감 경위로 되죠. 그렇게 되려면은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경감 경위를 신규 채용 혹은 경감 경위로 승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신승이 되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지방청장의 경감 경위 신승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임 수탁기관에 사무처리 책임이 있으며 위임 위탁기관은 감독 책임을 진다. 권한이 위임되면 권한이 이전되므로 위임한 행정처는 그 권한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